사람들이 갑자기 서울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없어졌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도는 아예 없는 거죠. 서울은 왜 떨어지냐? 그리고 지방은 또 왜 올라가냐? 인구 줄어도 세대수는 감소 안 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만 된다. 이 전제를 깨부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시작한 게 커뮤니티에 실린 글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영상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괜찮은 글들을 찾아서 한번 주제를 정해서 찍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 영상인데요. 오늘 이제 하락기가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인구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글들이 많고 기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할 주제도 이 인구 구조를 통해서 10년 내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네. 라는 글을 가지고 왔어요. 이 네. 글에 정말 댓글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글을 한번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글을 써주셨냐면요. 이 서울 아파트 총 가구 수는 170만 호 정도 되는데 이 연령별 소유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네. 보면요. 이걸 백분위로 나타내면 30에서 50세까지가 37%, 그리고 50에서 69세까지가 46%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서울 전체 아파트의 46%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20, 30년간 이 세대가 자연 사망하여 물량이 모두 매물로 나와서 20, 30년간 장기 하락을 이끌다. 첫 번째 이제 네, 요인을 네,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 60에서 79세로 넘어가면 소유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60에서 69세가 보유 중인 21%인 아파트 물량이 절반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 30에서 49세가 37%밖에 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늘어나기 어렵다. 늘어나기 어려운 요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소득 부족 때문에 미래에도 이 세대가 쏟아지는 아파트 매물을 소화하기 어려우면 향후 10년간 가격 폭락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찝어주시면서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는 10년 내 폭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라.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네. 이 글에 정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렸어요. 네. 그냥 가볍게는요, 이제 왜 20년 후에 사라 그러냐. 이런 글 나오면 네. 다시 폭등하더라. 지금 네. 사는 게 맞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조만간 집값이 올라가겠다. 저 말은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글들에 왜 댓글을 다나. 막 이런 게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고 네.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요. 네. 이미 신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빌레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만 이상한 거다. 서울의 아파트 수가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댓글을 나눠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더 모일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냐. 지방만 소멸한다. 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나름 그래도 분석이 있는 글 같다. 약간 네. 사람들이 동조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서울의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8월 3일 오늘 아파트로 부자되기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진행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이게 서울의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어떤 한 가지 현상을 일반화시키는 이제 오류인데 퓨리스틱? 그렇죠. 그런가요? 일종의 이제 이 휴리스틱 네. 같은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시장 상황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서울은 항상 수요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 수요가 왜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런 거는 생략을 해버린단 말이죠. 수요가 없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없어졌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도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은 수요가 넘칠 것이다라는 게 약간 오류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류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검증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이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네. 뭐 비판할 그런 게 아니다. 네. 약간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때세요, 그럼 소장님? 이게 오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서울은 그게 있잖아요. 뭔가 학생이 줄어도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은 높아지듯이 서울에 대한 경쟁률, 사람들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사람이 줄어들어도 수도권은 더 몰릴 것이다. 네. 그래서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만 소멸할 것이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편협된 시각인 게 그러면은 지방은 계속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도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부산은 오히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방은 소멸해 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몰리니까. 그럼 서울은 왜 떨어지냐? 그리고 지방은 또 왜 올라가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전체적으로 겪는 오류가 뭐냐면 집이잖아요.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로 자꾸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고 있으니까 하락한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오르고 있는 걸 설명하려면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는 생략하지 못하니까 네. 뭐냐면 여기에서 세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댓글에도 이혼율이 더 빠르기에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세대수 인구 줄어도 세대수는 감소 안 합니다. 혼자 살아도 국평 아파트 사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네. 이게 뭐냐면 가서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게 뭐 집은 곧 거주다라는 걸로 틀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집은 거주보다 일단 투자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 개념이 전부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1주택을 샀어요. 근데 1주택이니까 여기서 거주를 할까 다른 데서 거주를 할까 비교해보고 내가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내가 산 집에서 거주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주하는 게 더 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빈집도 살 수 있어요. 투자 개념. 그 사람이 살지 않아도 그냥 집 자체만 그냥 네. 사두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영원히 빈집으로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빈집이 되면 영원히 빈집이 되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이었는데 임차인이 맞춰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집이 빈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세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빈집이 생겨도 여유분 20% 이상 빈집이 생겨도 사실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게 순환한다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순환하면서 서서히 순환하면서 빈집이 그리고 가치가 줄어드는 집은 어디가 되느냐? 이제 진짜 시골 그런 집부터 이제 빈집이 생기는 거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집까지 공실이 될 확률은 지극히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로 깔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공실이어도 사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공실이 되고 빈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공포스러운 요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만 된다라는 전제가 확 깔려 있는 거예요. 집이니까. 이 전제를 깨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1억 채의 빈집이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 이제 요즘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재작년 정도까지 중국 집은 계속 올랐어요. 그 1억 집이 그 이후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1억의 빈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중국은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더 투기화돼서 중국은 이제 삶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 투자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빈집으로 된 걸 그냥 사서 빈집으로 놔도 임대 맞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소유만 하고. 네, 소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1억 채가 있어도 이 시세인 거의 반영을 그렇죠.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가격 떨어지니까 이제 빈집 얘기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빈집이 있어서 막 떨어진다. 이 사람들은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과정은. 1억 채 빈집이 이미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올랐던 과정을 생략하고 빈집을 딱 갖다 놓고 빈집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정말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짓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실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지금. 빈집으로 놔두고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불러놓고 안 맞춰지면 빈집으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시장 분석을 하려면 저는 인구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인구는 시장에 사실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택한 오류가 또 뭐가 있냐면 네. 시간차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에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 아파트 46%를 네. 소유했는데 이 사람들이 20년에서 30년간 자연 사망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장기 하락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사람의 욕망이나 대처 상황 아무것도 대처 안 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매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미리 판다든지 그러면 이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두고 있으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물이 나와도 비싸게 팔려고 노력해요. 헐값에 막 매물을 내놓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확대 오류예요.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항상 사망으로 나오는데 70, 80대 소유자들이 이제 죽으면 결국엔 매물로 또 쏟아져 나온다. 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 지금 다 증여하거나 아니면 뭐 죽기 전에 팔거나 팔면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이론은 그거 같아요. 매물이 많아지면 곧 이제 떨어진다. 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현재 상황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 세 번째는 인구 감소, 어떠세요? 인구 네. 감소 얘기하잖아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는 서서히 하락하거든요. 막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뭐 1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뭐 얼마예요? 많이 줄어야 이제 뭐 100만 정도 줄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몇십만이에요. 많아봤자.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들도 상승을 했다고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집이 남아 돌아도 상승할지는 상승한다. 그리고 상승 분위기가 되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실을 보면 냉정하게 이 현실을 갖다 붙여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무조건 가격 하락해야 되죠. 이미 서울도 인구가 계속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반론으로 나오는 게 세대수거든요. 근데 세대수도 맞지 않은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세대수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대수 증가율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증가율이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세대수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하는 게 이제 멈추고 있다는 얘기죠. 멈춘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부터는 이제 세대수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구 감소하고 세대수 감소한다. 인구론으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시장을 분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락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이론으로 따지려면 이제 세대수까지 감소를 하게 되니까 하락을 할 수가 그러면 없다. 이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인구 얘기가 나오면 소장님은 그거 같아요. 1차적 요인과 2차적 요인을 따라서 이제 네. 좀 분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소멸, 갑자기 그 도시에 뭐 100만 가구가 오늘 갑자기 100만 명이 소멸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영향을 주죠. 근데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하는 거는 그 시간에 따른 대처를 다 합리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욕망, 집에 대한 욕망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자 노력해요. 근데 집에 있는 공급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시장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표까지 나와서 네. 뭔가 되게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뭔가 네. 데이터 보면 좀 약해지잖아요, 저희가 또. 그래서 뭔가 그럴 것 같다. 뭔가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를 보고 설명할 때 이 오류를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은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들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죽으면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 대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사람들의 대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이클은 여러 번 변경,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이 시간 동안에 오르는 현상이 또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구 주는 게. 지금 딱 하락기 초반에 나올 법한 글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글들이 더 훨씬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깔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집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론이 잘 먹혀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그럼 반드시 공실이 생긴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공실은 곧 집값 하락이죠. 가치 하락이죠. 논리가 아주 일목정연하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하고 맞죠.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장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려면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집은 살아야 된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네.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논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하락장에서. 진짜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곧 시작이다. 오늘 나온 네. 것 중에 집은 사는 거다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게 맞는 거지 약간 했는데 그 시장의 틀림으로 인해서 뭔가 이 시장 분석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요즘 강원도 올라갔잖아요. 강원도에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컨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되면 집을 거주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든. 앞으로 인구론에 의한 시장 분석,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를 할 거죠, 총장님?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근데 하겠습니다. 저도 인구론 얘기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얘기하기 편한 걸 할 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하락장 얘기할 때는 이제 굳이 애써서 인구론은 하락하고 뭐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인구론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도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락장에서 하락하는 거를 인구론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곧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상승장으로 변할 때 네. 인구론은 쓸모없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